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여러분들께는 키오스크, 무인화 자동기기로도 좀 유명한 종목인데요. 한국전자금융에서 이런 무인화 자동기기를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그 무인화 자동기기랑 비슷한 분야죠.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그 대전 둔산동에 그 주차장을 크게 매수를 했어요. 한 자산 160억인가 180억 정도 주고 이제 그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장이 전망이 좋은 게 그 20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이제 서울시 교통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혼잡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 부분 이제 사례로 올려놨더라고요. 증권사 리포트에. 그 부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불법 주정차가 그 서울시 민원 주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불법 주정차 부분,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서울시의 주차장 보급률 추이인데 이거 지금 외부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까지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차들, 서울 시내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차량뿐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까지 주차를 하려면은 보급률이 150%는 돼야 되는데 그거에 현격하게 못 미친다는 부분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주차장 시장 규모 추이는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이건 물론 이제 예상치이긴 한데 과거 성장성만 봐도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한국전자금융에서 무인주차 임차 시스템 그리고 위탁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상에는 정확한 규모가 임차 시스템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위탁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놨는데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뭐 임차는 그 말 그대로 이제 부지를 임대계약으로 임차를 해와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차려서 수익을 내는 형식이고, 위탁은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을 주고 그 토탈 총계를 내서 이제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한국전자금융 무인주차장 개수인데 사업계획서에는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나 봐요. 그런 부분 설명드리면은 상승률이 꽤 괜찮습니다. 순중 특히 이제 올해 많이 늘은 걸로 나와 있어요.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올해.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키오스크 판매 렌탈 대수 추이인데요. 올해 성장성이 또 좋고 올해도 많이 늘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분야를 금융 밴 분야로 한데 묶어가지고 ATM기, CD기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어요. 은행권 대상으로 해서 ATM기, CD기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합쳐가지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정확히 한국 그 키오스크만 따로 분리를 안 해놔가지고 그 개인 주주로서는 판단하기 좀 힘들게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따로 뭐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주분들은요. 그리고 키오스크 매출 추이는 막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몇 년 전부터 한 번씩 보이더니 요즘은 꽤 많아졌어요. 특히 패스트푸드점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점 뭐 KFC라든지 롯데리아 이런 데는 이제 대부분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분야가 시장 분야가 이제 막 생겨나는 태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 업체들이 소규모 군소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소규모 업체들까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데에서 이제 한국전자금융의 뭐랄까 한국전자금융만의 경쟁력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본다면은, 차별화되는 우위를 따져본다면은 한국전자금융은 포스 사업을 해요.
단말기죠. 카드 결제 단말기. 그 단말기 결제 사업도 하고 그에 관련한 네트워크 사업도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ATM기, CD기를 운영하면서 금융권에서 점유율도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기존의 금융이라든지 포스,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전국에 지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지사를 제가 좀 좋게 본 이유는, 이게 전국에 지사가 많다는 걸 좋게 본 건 ATM기라든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키오스크가 아니면은 무인주차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는 굉장히 큰 불편이 발생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차단기가 안 열려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출근에 지각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를 예를 들면은 이게 주문을 하고 결제가 되면서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크타임인 저녁 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고장이 나면은 매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겠죠. 그러면 바로 와서 AS가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지사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면은 수리를 하는데 또 AS가 밀려 있다 보면은 수리가 이틀 3일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매장에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키오스크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한국전자금융의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좋게 봤고요. 전국에 28개 AS 지사가 있고 이런 부분 좋게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전자금융 종목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면은 지금 주가는 이때 지금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인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400억 정도 되고 배당 수익은 1.5% 이 정도 됩니다. 펀은 작년에 비해서 주가가 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실적도 이번에 포스 부분에서 좀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매출이 포스 부분이 많이 꺾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퍼도 PER도 다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지금 이때 잘 성장을 하다가 올해 뭐 증권사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못 나옵니다. 당기순이익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한국 기업평가 신용평가에서 A등급 받았고요. 제가 재무제표를 훑어보니까 A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ATM기, CD기 사업으로 시장에 우리나라 분야의 55%의 거의 뭐 과점 형태를 지니면서 뭐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야는요. 하지만 현금을 앞으로 사용을 점점 안 한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갑을 거의 안 가지고 다녀요. 뭐 무슨 페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을 거의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ATM기, CD기를 과거에 비해서 1년에 몇 번 쓰질 않아요.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고,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고, 나이스 신용평가가 계열사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좀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좋게 받지 않았나. 계열사 중에 나이스 신용평가 기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좋게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나이스 그룹이 있고요. 나이스 그룹에 속해 있는 상장회사 중 하나예요. 나이스 그룹은 이제 신용정보, 금융서비스, 제조, 신사업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신용정보하고 금융서비스 위주로 하고 있어요. 매출액은 그룹 전체입니다. 그룹 전체로 봤을 때 금융서비스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작년 18년도 매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다 보니까 그룹사와 그리고 기존의
한국전자금융에서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그 시너지 효과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있을 수 있더라고요. 키오스크가 이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는데, 그런 결제라든지 보안, 네트워크 이런 게 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중소기업, 지금 시장이 막 성장하다 보니까 막 소규모 업체들이 난리받는데 경쟁 우위가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급속 성장기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이제 최후에는 몇 개 안 남아요. 그래서 그 최후에 남아있는 몇 개 회사들만 시장의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게 되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형성 과정인데, 그 중에 이제 큰 파이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요. 자세한 영위하는 사업들이랑 그 매출액 부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키오스크랑 기존에 있는 AT&T CD기 사업을 다 합쳐서 이제 책정을 해놨는데, 금융, 벤, 무인화, 자동기기 등 다 합쳐놨고요. 매출액은 지금 17년도 그리고 19기가 18년도인데 많이 늘었어요 이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기 3분기까지인데 이거 지금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분야는요. 이 분야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진 못해서 그게 좀 아쉽고요. 현금 수송 부분은 좀 늘었더라고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면 AT&T CD기에서 현금 사용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현금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좋지 못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의외였어요. 근데 성장세가 좀 괜찮습니다. 17년도 늘었고 올해 3분기까지인데 벌써 이 정도니까 뭐 작년에 비해 더 성장을 보여줄 것 같아요. 370억 400억 충분히 넘을 수 있겠죠. 작년 실적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포스기 부분인데 결제장비 사업 지금 600억 650억 그거 다 꺾였습니다.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500억인데 280억이니까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적자가 또 났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주식 담당자랑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역 매출 부분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은 확실히 이것도 계속 성장성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 동기 대비 또 올랐고 작년에 비해서 더 좋은 실적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의 그 부분 매출 및 단기 손익 내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 벤, 무인화, 자동기기 부분 합쳐놓은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좀 나요. 그리고 현금 수송도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작년은 지금 44억 정도 순이익이 났는데 매출액이 늘었음에도 순이익은 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결제장비 포스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쪼그라들었던 부분이 작년 510억 정도 매출 발생했는데 280억으로 쪼그라들었고 손익분기점을 못 넘겨서 적자가 났더라고요. 지금 1000단위니까 20억 정도 적자가 났네요. 이 사업이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통화를 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맹점 네트워크 부분은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부동산 임대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대전 둔산동에 그 큰 주차장을 이번에 인수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연결 실체 포함돼 가지고 지금은 뭐 적자인가 봐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뭐 장비 들여놓고 주차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들여놓다 보니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적자인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부진하고 현금 수송도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이 좀 줄었고 이런 영향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좀 실적이 아직 좀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다 실적을 합쳐봐도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결 재무제표인데
뭐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유동자산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자산이 늘었는데 자산의 좀 어느 정도 부분이 부채가 좀 늘었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좌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현금 수송 사업의 일환인지 ATM기 CD기 사업 쪽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영리하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됐는지 그 부분도 이제 그 주식 담당자랑 통화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부채를 상환하겠지만 꼭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손익계산서인데 요약이고요.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매출액이죠. 영업수익이 매출액 줄었고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작년에 비해 좀 줄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따져도 좀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건데 지금 3분기까지지만 작년 동기 대비 확실히 줄은 거 보이실 거고요. 원가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원가 부분 많이 늘었고 판관비도 조금 늘었어요. 매출액이 줄었는데 판관비가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고 금융수익도 줄어들고 금융비용은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비용 늘어나고 기타 수익도 줄었습니다. 기타 비용은 늘고 안 좋은 건 좋은 거는 줄고 안 좋은 건 늘고 조금씩 그런 게 다 좀 포함이 되더라고요. 지분법 투자 손실도 좀 늘고 단지 이제 매출액 줄고 하다 보니까 법인세 비용은 좀 줄었더라고요. 분기 순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판관비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다 조금 늘었더라고요. 특별히 막 크게 늘고 특별히 뭐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뭐 합계로 봤을 때 매출액은 줄었지만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걸로 보였습니다. 이 부분 조금 우리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기계장치 좀 취득을 많이 했어요. 220억 정도.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도 180억. 사용권 자산 이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합계가 기초 대비해서 기말이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60억 정도, 작년에도 240억 정도 투자를 했고 올해도 46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형자산이 굉장히 늘어났죠. 840억에서 1300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융수익, 금융비용 부분인데 부채가 좀 늘다 보니까 부채 부분도 뭐 설명드릴 거지만 부채 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61억 정도, 당분기 61억 이자 비용 발생됐네요. 지분 부분은 나이스홀딩스 지주사죠. 지주사에서 35% 가지고 있고 BGF 네트워크스 여기서 12.64%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그 미국계 투자 펀드에서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5% 지분 공시를 했는데 5% 지금 들어와 있고 자사주 11.18%. 그래서 유통 주식수는 좀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40%, 50%, 60%, 63%, 34% 정도 유통 주식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2월 2일날 의무 발생 기준일인데, 보고 의무 발생 기준일이 12월 2일인데 여기서 5% 지분 취득한 거 공시가 나와 있고요. 카보우터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보면은 구자성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 석사 나오셨고요. 지금 한국전자금융 대표이사로 계시죠. 전에는 나이스 평가정보 12 운영본부장 하셨네요.
강명구 사내이사, 박규상 사내이사 다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아 보여요. 국제경영학과, 서강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연세대 MBA,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다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상으로는 항상 하던 당기순이익 예상치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지금 3분기까지 나온 당기순이익을 3으로 나눠서 분기당 평균 당기순이익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4를 해서 연 예상 당기순이익을 구한 다음에 이 산출된 예상 당기순이익으로 예상 펄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순이익이 많이 쪼그라들면서 26.91이 나오더라고요. 펄은 26.91.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올해가 투자를 많이 하고 앞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포스 사업의 부진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점 현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ATM기, CD기 부분이 기존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시장에 뛰어들어서 5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사양산업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현금을 자꾸 적게 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신사업이 잘 성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보고 추적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협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키오스크 부분에 새로운 위협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QR코드로 찍어서 바로 주문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키오스크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막 조사를 하고 서칭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메리고 키친이라는 업체에서 주문을 할 때 카운터에서 주문하거나 점원을 불러서 주문하지 않고 키오스크도 없이 그냥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켠 다음에 QR코드를 열어서 이 QR코드를 찍어요.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 앱에 상단 QR코드 화면 클릭한 다음에 QR코드를 찍으면은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는 화면이 바로 뜨나봐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하면 어플상에서 선택하고 결제까지 다 하면은 음식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인 자동화도 되고 키오스크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IT 금융 분야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 사업도 생기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혁신적이고 괜찮긴 한데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분이 사용하고 젊은 사람들이 또 특히 많이 사용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위협은 되지만 키오스크 사업에 위협이 되긴 하지만 시장에 큰 파일을 차지하거나 뭐 키오스크 사업을 무너뜨리거나 그 정도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플을 다 써야지 전 국민이 다 쓸 정도가 돼야 키오스크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만 해도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하는데 이걸 안 써요. 저만 해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안 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위협이긴 한데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조사하다가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해서 좀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주식 담당자 통화 내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키오스크 부분 그리고 무인주차 부분 각각 매출액은 어떻게 됐는지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이 금융, 벤 사업 부분에 다 포함돼 가지고 합쳐져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부분을 분석하기가 좀 힘들어서 직접 문의를 했는데 작년 올해 각각 어떻게 됐는지 성장성도 보기 위해서 작년 부분까지 문의를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키오스크하고 무인주차기기 부분 각각 100억, 240억 정도였고 올해는 140억에서 300억 초반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키오스크는 작년에 비해서 한 40% 성장했고 무인주차 부분도 한 30%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이제 사업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은 성장성인 것 같아요. 다만 매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포스기 그 결제 장비 부분의 하락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현금 소송 부분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좀 줄었다. 뭐 크진 않지만 좀 줄어들고 매출액이 늘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이 사업의 특성상 변동폭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 단기간 뭐 2분기, 3분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보시는 게 좀 좋고 연간으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제 장비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매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문의를 드렸더니 그 결제 장비 시장 전체가 침체기고 그나마 당사는 타격이 좀 덜한 편이다. 전방 산업이 좀 위축이 되니까 그 포스기 주문도 굉장히 줄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년도 좀 걱정이 된다고 하지만 내년도 걱정이 되는데 하지만 분기에 또 반등을 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끔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 나이스파크 둔산 이게 주차 타워냐 그리고 예상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냐 자세한 부분 질문 드렸더니 토지 매입부터 건설까지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고 4층까지는 상가 그리고 그 위 5층에서 10층까지는 주차 타워로 지금 건설 중이고 내년 6월에서 7월쯤 완공 예정이다. 매출액 예상치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때문에 그 둔산 쪽에도 직장 발령받아서 직장 생활하면서 거주도 했었는데 대전 둔산동이 시청 뭐 법원 뭐 이렇게 관공서들이 굉장히 많고 번화가예요. 굉장히 입지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계장치 등 꾸준히 취득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유형자산 취득이 많았던 이유 문의를 드렸더니 리스 부분 이 무인주차기기가 리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제품 그 판매만 하는 거 아니고 리스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또 그 당사의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증가 부분이 있고 여기에 주차타워 부분 지금 건설 중인 주차타워 부분이 합쳐져서 좀 일시적으로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금융밴 부분에서 다행히 실적을 잘 방어해 준 것 같다. 이 부분은 실적 상승 요인 이 부분에서 실적 상승 요인 키오스크와 무인주차 부분이 맞냐 질문을 드렸더니 기존 ATM기 부분은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수준에 머물렀고 키오스크와 무인주차기 등 아까 뭐 실적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 부분이 그나마 성장을 해서 하락하는 실적을 좀 방어해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단점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PER이 몇 정도 되는지 예상치를 제가 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지금 퍼도 봤을 때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조금 주주 입장에서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주주분 입장에서도 제가 봐도 조금 내년 실적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점으로는 키오스크하고 무인주차기 부분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단 매출에서 큰 폭을 차지하진 않기 때문에 빨리 좀 성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을 견인해 주려면 앞으로. 그리고 무인주차 타워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인주차기도 매출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당사에서 판매하는 무인주차기를 활용해 가지고 무인주차 타워를 운영할 거니까요. 단점으로는 일단은 좀 저평가는 아니고 고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 사업들이 위협받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 ATM기 부분 사업이 그리고 현금 소송 부분도 아마 올해는 늘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이를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요. 그리고 결제 장비 사업도 전방산업 위축에 따른 매출 부진. 이 부분도 회사 주식 담당자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500억에서 180억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줄지 아니면은 또 하락을 할지 모르겠는데 또 감소를 할지 모르겠는데 감소폭이 올해만큼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줄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장단점까지 해서 마무리해 봤고요.
저는 이제 돌아다니다가 키오스크라든지 무인주차기를 항상 보면서 이 종목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한국전자금융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다른 상장사들도 이 사업에 뛰어든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 분야 전망은 굉장히 좋게 봤는데, 지금 한국전자금융이 안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 사업은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